네, 안녕하세요.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몇 번 드라이브 튜브를 통해서 간헐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후흑학을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정리 버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후반기에는 아마 이 후흑학을 가지고 리더십 특강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대략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해서 살을 붙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자, 이 후흑이라고 하는 것은 면후심흑의 준말인데요. 얼굴면 두꺼울 후, 얼굴이 두껍고 마음심 거물, 마음이 시커멓다. 이것은 1911년, 12년 청나라 말기에 이종호라는 학자가 역대 중국 역사를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했느냐, 최후의 승자가 되었느냐, 그걸 뽑아봤더니 결국은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시커먼 사람들이 결국은 이겨내더라. 그래서 이종호라는 학자가 이 후흑학을 얘기를 한 가장 큰 이유는 1910년대 그 당시에 청나라가 서구 열강에 의해서 이권들이 다 빼앗기고 또 청나라 조정은 제 할 일을 못하고 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청나라가 자강할 수 있는 길이냐. 일종의 자강론으로서 나온 건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 책을 읽어보고 참 독특한 관점이다. 이렇게 좀 독특했죠. 독특했는데 실제 제가 많은 그 경영 현장을 보면서 이 후흑학을 그냥 재미로 볼 것이 아니고 실제 얼굴이 두껍다와 마음이 시커멓다는 걸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것은 난세에 대비할 수 있는 멋진 리더십이 될 수 있겠다. 여기에 좀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두껍다. 여기서 두꺼운 것은 얼굴이 두껍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걸 조금 더 한번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우선 여기서의 두껍다라는 개념은 실패와 고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간다. 실수할 수 있다. 인정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이제 이런 어떤 심리 상태를 갖춘 사람을 두고 얼굴이 두껍다. 실제 이종호도 뭐 유방이라든가 초한지에 나오는 유방이라든가 조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실패와 고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갔던 사람이다. 제가 이제 얼굴이 두껍다는 것을 이런 경영 현실과 조금 비교해 보면은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은 보통 아래와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지향적이고 유연성이 있고 자기 용납을 하는 사람이며 책임감이 있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 5가지를 후의 속성, 두껍다, 얼굴이 두껍다의 속성으로 한번 제가 제안을 해보는 건데요. 우선 목적지향적이다. 얼굴이 두꺼운 사람은 내가 추구해야 될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가 뭔가 좀 내 면이 좀 상한다 하더라도 오케이, 인정. 내 목적을 추구하는데 집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소 에러가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쉽게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결과적으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속성은 직면, 회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돌아가려 하지 않고 페이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얼마든지 부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가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걸 판단하는 거죠. 나에게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가 목적지향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연성이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얼굴이 두껍다와 유연성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업을 하시는 분들 피보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예전에 그 모니터를 이렇게 90도 거꾸로 돌려서 하는 것을 피보팅이라고 많이 했는데 피보팅은 쉽게 말하면 전환, 변환 뭐 이런 거거든요.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이 내가 원래 처음에 사업 모델을 A로 생각했지만 그 A가 가다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B로 바꾸고 C로 바꾸고 D로 바꾸고 끊임없이 이게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해 갈 때 보면 저항이 부딪히거든요. 너 왜 처음에 A로 간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나 믿고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리더가 자꾸 말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말을 바꾸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서 또는 그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가 바꿔야 하는데도 바꾸지 못하고 그냥 관성으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피보팅, 비즈니스에서 피보팅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방향을 바꾸는 걸 피보팅이라고 하는데, 피보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얼굴이 두꺼워야 돼요. 즉 내가 앞서 생각했던 그 부분은 내 생각이 짧았다, 인정. 그리고 지금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유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얼굴이 좀 두꺼워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피보팅은 결국은 상황 적응성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카약식 경영이다. 카누랑 달리 카약은 이런 겁니다. 한 명이 딱 그 조그만 길쭉한 배에 타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그 노를 젓고 막 그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카약인데요. 카약은 아주 급류를 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몰라요. 그 카누하고는 달리 카약은 이 급류에서 많이 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카약식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고 당장 눈앞의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것을 아주 그 게릴라식으로 풀어나가는 그걸 카약식 경영이라고도 하던데요. 그런 점에서 유연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유연성은 또 군자불기라고 하는 논어의 말과 연관됩니다. 군자불기는 뭐냐? 여기서 군자는 불기, 기자가 아니다. 그릇이 아니다. 그 공자가 말하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제기를 말해요. 제사 지내는 그릇.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사 지내는 그릇이 되게 중요했는데, 제사 지내는 그릇은 다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생선을 놓는 그릇과 과일을 놓는 그릇과 또 국을 놓는 그릇이 다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꾸면 안 돼요. 그건 예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즉 그릇이라고 하면 그릇이라고 하면 그것은 특정한 용도에 딱 픽스가 되어 있는 것이 그 제기인데, 군자는 그렇지가 않다. 군자는 이런 모양에 들어가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야 되고, 사각형 모양에 들어가면 사각형 모양이 될 수 있는 그런 변화무쌍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불기하고도 제가 볼 때는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목적지향성과 유연성을 말씀드렸고, 전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자기 용납이거든요. self acceptance인데, 자기 용납이다. 얼굴이 두껍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수용성이에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나의 실수를 내가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너무 가혹하고.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이제 두껍지 않고 되게 얇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결국은 자기를 더 가혹하게 극한으로 몰아갈 수 있고, 어떤 결단을 할 때 어떤 부분은 무시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실수가 계속 마음속에 남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드라이브 튜브 때 말씀드렸던 것도, 초안지에 나오는 유방은 수십 번 져도 뭐 다시 하면 되지. 그런데 항우는 단 한 번 졌지만은 내가 그 강동에 수많은 젊은이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전장에서 죽이고 다시 어떻게 강동으로 돌아가느냐. 분명히 다시 돌아갈 기회도 있었는데 그 부모들을 볼 낯이 없다. 자기 실수에 대한 자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 실수할 수 있다. 실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뻔뻔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중자애, 이거랑도 연관이 있어요. 자중자애. 여기서 중자가 무거울 중자고 애자가 사랑할 애자거든요. 그러니까 자중자애라고 하는 것은 나를 무겁게 여기고 나를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아끼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나를 아끼고 나를 무겁게 여긴다. 그래서 뭔가가 이 벽에 부딪히고 그랬을 때 쉽게 끈을 놓아버리는 게 아니란 얘기죠. 나를 무겁게 여기고 결국은 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그런 자중자애란 마음 자체에서 결국은 이 자기 용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자기 용납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극복해야만 가능합니다. 뭐 소위 말하는 그 아들러식으로 말하면 미움받을 용기가 되겠죠. 내가 내 실수에 대해서 그래 다른 사람이 나 욕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되고 모든 것이 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다 보면 결국은 자기 용납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후의 속성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좀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자, 어떤 상황에서 나만 생각하면 내가 양보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조직을 책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미션, 태스크를 끝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으면은 그냥 순전히 나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면 내가 그냥 부끄러우니까 굳이 내 주장을 하지 않고 또 남들에게 미안하다는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겠지만 나를 믿고 따르는 조직원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또 내가 맡은 태스크를 끝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보면 그런 고난이 위기가 닥쳤을 때 또 자기 체면이 구겨졌을 때도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그게 강하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나만의 그거를 취한다는 것은 다른 면으로 보면 책임감이 없는 거죠. 리더로서. 그래서 이 후의 속성 중에는 분명히 책임감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가 중요한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두꺼운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음을 도모하라가 있죠. 자, 내가 한번 실패를 했어. 실패를 했지만 난 다시 회복할 거야. 왜냐? 이 사람은 인간 만사가 세옹지마란 걸 아는 사람이죠. 세옹지마는 뭡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이 나쁜 일이 나중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쌓인 곡선을 이렇게 그으면서 인생은 변화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때문에 그래서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 회복 탄력성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 넘어졌다고 못 일어나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의 승패로 그냥 모든 게 끝장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일시의 장단을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 이 길고 짧음을 그걸 다투지 말라. 큰 틀에서 보라. 그래서 내가 지금은 비록 면을 구기고 실패하지만 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결국은 그 사람의 얼굴을 두껍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종호는 얼굴이 두껍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꺼워야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두껍지 않더라도 얇아도 탄성이 강하면 깨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강화유리가 원래 그런 거거든요. 강화유리가 탄성을 강화했기 때문에 유리를 하지만 깨지지 않는 건데 결국은 이 두꺼운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 볼 때는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얼굴이 두껍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이제 또 리더십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목적지향적이고 유연성이 있고 그 실수에 대한 자기 용납 그리고 책임감 회복 탄력성 이런 다섯 가지 속성을 갖춰야만 사실은 제대로 얼굴이 두꺼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나아가서 마음이 시커멓다. 이게 뭐냐? 마음이 시커멓다는 걸 또 제가 한번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 마음이 시커멓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은 속을 잘 보이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힘을 기르는 이제 이런 사람을 속이 시커멓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흑의 속성에는 비어있다 또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미래를 주도 면밀히 준비한다. 그 다음에 단호함과 과단성이 있다. 이 세 가지로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 이제 까만 건데요. 우리 그 물속 저 깊이 보면은 까맣죠. 안 보여요. 왜 안 보입니까? 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비자 관련된 책도 쓰고 그랬는데요. 한비자와 노자가 얘기하는 정치 철학이 무비의 정치입니다. 즉 군주는 보스는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색깔이고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드러내는 순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그 색깔에 맞추려 하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주고 이 사람들을 쓰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재주를 10분 다 발휘하게끔 하기 위함인데 내가 내 색깔을 너무 분명하게 내버리고 꽉 차 있는 걸로 가버리면
결국 내 혼자 일을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어 있고 조직원들의 어떤 그 최선을 다 이끌어내는 무비의 정치, 그러기 위해서는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비어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읽히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다 깊숙이 그 시꺼먼 그 색깔에는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속이 시커먼 사람은 뭡니까? 아, 저 말이야, 박 부장은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 결국은 이게 잘 읽히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흙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 읽히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어떤 야망도 읽히지 않는 것이지만 또 리더, 보스는 나의 두려움을 쉽게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리더가 두려움을 쉽게 드러내게 되면 그것은 조직에 큰 데미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담에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좋고 싫음을 너무 분명하게 하지 말라. 이제 무색 무취를 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 좋고 싫음이 분명하다는 얘기는 되게 분명한, 두 사람은 되게 분명한 사람이야. 그게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좋고 싫음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나 스스로가 이건 옳아, 이건 옳지 않아라고 하는 나 스스로의 그런 기준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100번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름지기 리더는 좋고 싫음을 너무 분명하지 말라는 얘기가 최근담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역시 흙, 잘 보여주지 않고 잘 읽히지 않는다. 그거랑도 저는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어있다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가 미래를 주도 면밀히 준비한다. 이런 컨셉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내가 비어있고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인다. 라는 그게 1단계라면 2단계는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는 그 과정에서 내가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기르지 않으면 사실은 이 흙은 의미가 없어요. 내 색깔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내 힘을 기르는 것. 그게 사실은 흙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도광양해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도자가 가리다인데 빛을 가린다. 내가 양회가 힘을 기른다는 건데 힘을 기르는데 온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고 주도 면밀하게 조용히 힘을 기른다는 얘기예요. 어둠 속에서.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멋진 말 중에 교토삼굴이라고 있어요. 교활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판다. 이거는 일종의 플랜 B,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플랜 A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하라는 그 얘기인데요. 역시 이 챕터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미래를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겸허하고 겸손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양보란 말이 나오는데 힘을 기르는 것과 겸허, 겸손, 양보가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좋아하는 책은담에서 조금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책은담은 보면 이 3분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게 30%라는 얘기인데 양자가 주다. 양 3분, 감 3분. 양은 주다, 감은 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30%는 저쪽으로 던져줘라. 그럼 귀 3분은 뭐냐? 귀는 귀속하다. 오히려 갖고 온다는 거예요. 나쁜 거는 나한테 30%를 가지고 와라. 좋은 거를 내가 다 갖지 말고 30%는 저쪽에 주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나쁜 욕된 행실과 오명 중에 일부는 내가 가져와라. 예컨대 이런 거죠. 일이 망가졌어. 프로젝트가 망가졌어. 비난은 박 부장님이 받고 있어. 나서서 박 부장님 제 책임도 큽니다. 라고 만약에 김 과장이 얘기를 한다. 박 부장님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제 책임도 큽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인정 반복이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제가 책은담 전 구절을 통해서 이 말에 제일 제가 꽂혔는데 인정, 사람의 마음은 반복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부침개 뒤집히듯이. 오늘 좋았던 사람이 내일 나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처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하는 게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저 사람이 내 편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겸손하고 적을 만들지 않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내가 힘을 기르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주역에는 64궤가 있는데 그거는 한 학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전체 주요 64궤 중에 가장 최고의 궤는 지산겸궤다. 지산겸, 이 겸이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산겸궤는 지가 연못이고 연못 밑에 산이 있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산은 위에 있고 연못이 밑에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연못 밑에 산이 있는 그런 궤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산이라서 높지만 연못 밑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제 그래서 지상기업은 지가 땅이다. 땅 밑에 산이다. 그러니까 연못은 택자니까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지산겸은 땅 밑에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원래 땅 위에 있는데 오히려 땅 밑에 몸을 거처하라. 그게 바로 겸손이다라고 했는데, 그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고 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보면 미래를 주도 면밀히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갖춰야 될 덕목 같아요. 그리고 내색을 않는 사람들, 조급해하지 않는다. 내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조급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조급해서 난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거는 내 스스로가 뭔가 공허하고 비어있을 경우에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내색하지 않고 미래를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는, 그게 또 흑의 속성이고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단호함과 과단성. 어두운 데서 준비하고 힘을 기른 다음에 결과가 뭐냐? 그걸로 이제 뭔가 칼을 뽑아서 휘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놈 저거 속이 시커먼 놈이었잖아 라고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조용히 있다가 뭔가 행동을 할 때 저런 게 있었네?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 뒤통수를 치는 나쁜 일이 아니고, 쟤 정말 비리비리하게 봤는데 정말 언제 저걸 준비해서 이걸 만들어낸 거지? 그 칼을 뽑을 때 그런 단호함과 과단성이 어떻게 보면 흑의 마지막인 거죠. 최종 단계죠. 그래서 이제 그 사마천 사기에 보면 불비불명,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 초장왕이 3년 동안 은거하면서 본인의 힘을 기른 다음에 결국은 간신들을 한꺼번에 몰아치고, 그 자기가 바보짓 할 때 자기에게 충언을 했던 충신들과 같이 이렇게 초나라를 강대국으로 세우는 그런 사자성어가 불비불명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리더는 때를 기다린 다음에 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칼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비자가 말하는 단호한 법하고도 연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그 악역을 두려워하는데, 리더가 악역을 두려워하는데,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인기가 되게 좋기를 바라는 리더들이 많죠. 그런데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악역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토사구팽 뒤집어 보기. 토사구팽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기껏 고생했는데 그 옛날에 그 충신을 결국은 토사구팽 삶아버린다. 이게 토사구팽인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2로 내가 점핑을 했다. 그러면 스테이지 1에서의 관계를 과감히 단절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엘빈 토플러 책을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내가 스테이지가 바뀌었을 때 예전 스테이지 사람들과 그 인연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은 내가 거기에 발목을 잡히고 만다. 로켓도 올라가면서 계속 떨어뜨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에 내가 스테이지를 바꾸고, 그때는 내가 이제 얼굴이 바뀌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 단호함.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흑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흑이라고 하면 속이 시커매, 저놈은 음흉해, 그런 개념의 어떤 부정적인 흑의 개념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으로서의 흑의 개념은 비어있고 미래를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내색하지 않고 단호함과 과단성이 있는 이런 그 흑. 그래서 결국은 이게 탑 매니지먼트뿐만 아니고 중간 리더급들도 이 후흑을 가져야 돼요. 참 사실 탑 리더의 입장에서는 중간 리더급들이 후하지도 못하고 흑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후하지도 못한 얘기는 후의 반대말은 되게 얇거든요. 되게 얇고 잘 뚫리고 흑. 뭔가 자기의 속내를 잘 숨기지 못하고 막 드러내, 중간 관리자가. 그러면 다 뚫리고 이 사람 생각 다 읽히고 버리면 통제가 안 되죠.
이 중간 관리자가 좀 막아주고 중간 관리자가 좀 배드가이 역할도 해줘야 되는 건데 다 뚫리고 생각이 다 읽히면 결국은 탑 리더들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후흑, 면후 심흑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어떤 내 내공을 높이는 하나의 바로미터로 얼굴을 어떻게 하면 좀 두껍게 할 것이냐,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시커멓게 할 것이냐, 어떻게 내 속을 드러내지 않고 그 속에서 힘을 길러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이런 목차에다가 제가 실제 그 경영 현실에서 경험한 어떤 후했던 양반들, 반대로 후하지 못해서 얇아서 낭패를 봤던 사람들의 얘기들, 그 다음에 속이 시커멓고 깊어서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 반대로 내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 리더로서의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일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이제 그런 분들의 얘기를 같이 엮어서 내면 이 후와 흑을 가지고도 괜찮은 한국형 리더십의 어떤 이 얘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동안 제가 드라이브 튜브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툭툭 던졌던 그 얘기를 이렇게 한번 문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러프머스턴노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